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 군하. 어, 지금은 제 또래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약간 선배님 분들도 있을 텐데, 2030, 흔히 말하는 이제 TV에 나오는 혹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은 뭐, 고점에서 안 사셨으면 좋겠지만, 이미 난 샀단 말이지. 뭐 이게 자가든 뭐 갭 투자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살고 있든 뭐 전세나 이제 월세를 받는 대여를 해줬든 간에 이미 이제 대출을 많이 땡겨서 집을 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앞으로 이제 취해야 되는 행동 같은 거에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자가인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차피 내가 그 집에서 사니까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다 하더라도 일단 그냥 버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버티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준금리가 점점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도 점점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제 뭐 매체들을 보면은 뭐 플랫폼을 보든 다들 전문가들이 다들 이제 뭐 집값 하락한다, 폭락한다, 떨어진다, 뭐 이런 이렇게 이렇게 개소리들을 이렇게 씨부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 떨어지긴 할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샀잖아요. 그러니까 안 산 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샀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니까 내 월급도 이자 부담만큼 계속 올라가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내 월급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월급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자는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심적으로나 굉장히 이게 힘들 텐데, 자꾸 그래서 이제 뭐 너튜브도 찾아보고 뭐 녹색 창에서 이제 검색도 해보고 해도 다 뭐 전문가란 사람들 다 뭐 떨어진다, 폭락한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눈 닫고 귀 닫고 살려고 해도 자꾸 뭐 어? 트위터에서 뭐 집값이 하락한다고 올라올 거고, 굉장히 짜증나고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오면은 옥석 가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옥석 가리기가 뭐냐면 주식시장 따지면 이제 재무 건전성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현금 유보율이 많은 기업 위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도 위기가 없을 것 같은 기업. 우리나라 치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전통의 이제 현금 부자 기업들, 포함해서 SK텔레콤 같은 이제 통신업을 하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그냥 진짜 좀 튼실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신도시 거품이 빠지고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다시 강남이 부상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
부정은 못해요. 항상 역사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항상 이런 위기나 폭락이나 뭐 집값 하락 이후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 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 내 집이 진짜 유망한 위치인가 혹은 유망하지 않은 위치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인가 반등할 수 없는 지역인가 이런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단순히 호재가 있다고 해서 산 뭐 지역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그 지하철이 뭐 뚫린다더라 뭐 그런 거 이제 하남에 되게 많죠. 하남에 뭐가 생긴다더라 카더라 뭐 송파구에도 그런 개발 호재로 많이 오른 곳이 많고 뭐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선다더라 이런 식으로 뜬 데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각 지역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 그게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집값은 이제 그게 다 생겼을 거를 계산해서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반영했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잘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게 반영됐을 때도 지금 이 내가 산 가격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면은 원래 뭐 분양가가 6억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12억이 됐고 나는 12억에 샀는데 그게 2억 정도 떨어져서 지금 한 10억이나 뭐 9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친다면은 분명 내가 산 가격보단 떨어졌어.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거품이 꺼져서 이게 적정 가치가 9억인지 아니면 지금도 적정 가치가 12억짜리인지 12억짜리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 좀 진짜 내가 매물을 잘 골랐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를 선점한 것 같다 싶으면은 좀 더 멘탈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쉬울 거고 이제 진짜 큰 문제는 영끌을 했는데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까 내가 산 이 집이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뭐 개발 호재도 뭐 뭐도 없고 그냥 위치에도 구린 것 같아. 이 경우는 진짜 시간을 돌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나마 아까 말했잖아. 개발될 거를 미리 반영해서 가격이 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경기가 언젠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진짜로 이제 그런 지하철 같은 게 뚫리고 하면은 내가 샀던 가격까지 회복이 된단 말이야, 다시. 왜냐면은 그 가격을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직은 인프라 시설이 없지만 그 인프라 시설 비용까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다시 이제 이 프리미엄 가격까지는 오는데 문제는 나는 그런 프리미엄 붙을 건덕지가 없는 지역을 그냥 남들이 오르니까 같이 따라서 오른 지역을 샀다. 그러면 이게 진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식으로 치면 시장이 오르니까 같이 오른 주식인데 잡주 막
그런 거 샀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주식 하락하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걸 봤더니 이 기업은 한 달에 100억을 버는데 200억씩 소비를 해. 그러니까 한 달에 막 100억씩 적자가 난 적자 기업이야. 그럼 이제 나락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쿠팡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기일 때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살펴보니까 쿠팡이 적자가 7조네. 근데 더 늘어나고 있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요즘에 대출도 어렵다는데 금리도 오른다는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그래 뭐 오뚜기라는 기업을 샀는데 얘는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딱 보시면 돼요. 어?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지를 않았네? 물가가 올랐다더니 원자재 값에 따라서 물건값을 인상해서 반영을 해서 단기 순이익도 줄질 않았네? 오히려 사람들이 음식값이 비싸져서 점점 이제 외식보단 집밥을 많이 해 먹으면서 오뚜기에서 파는 이런 케찹이나 마요네즈 같은 이런 소스류 상품이 더 잘 팔려서 매출이 느네? 그럼 이 기업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그 회복하겠네?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집도 똑같아요. 지금은 뭐 떨어지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한 핵심 위치에 있고 결국에는 언젠간 그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생길 거고 언젠가는 경기 호황기가 다시 찾아올 거고 그러면은 안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인프라 생긴다는 뭐 그냥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중심지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내놔도 사실 양도세가 부담되는 시점이고 아직 5년 구매한 지 5년이 안 지났을 테니까 그렇다고 5년을 기다리자니 그동안의 이자 부담이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집값은 집값대로 하락하고 이중으로 싸대기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주식에는 손절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단위가 이제 억 단위니까 이거 뭐 손절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진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진짜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 만약에 내가 진짜 못 버텨서 던질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남들보다 먼저 던지세요. 그게 손해를 덜 보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다 두들겨 맞고 나서 던지려고 하면은 진짜 저가에 팔리지도 않고 할인도 많이 해줘야 되고 하거든요. 차라리 어, 양도세가 부담스럽더라도 지금 차라리 먼저 던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위치? 그러니까 아까 옥석가리를 한다 했죠. 옥석인 것 같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기를 기다려서 갈아타기를 하세요. 물론 내 것도 빠져서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는 데서 이제 그거를 갈아타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랑 진짜
잡을 지푸라기 하나도 없는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 거랑은 일단 안정감부터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뭐 화폐 가치라는 게 매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 가치 하라고 이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내 집값이 회복이 되고 집값이 인상될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기다리면은 뭐 진짜 거짓말 음료수 캔 가격이 500원에서 2,000원까지 4배가 뛴 것처럼 그 사실은 그 음료수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코카콜라란 말이에요. 코카콜라가 이제 뭐 한 병에 100원이던 시절부터 지금은 이제 그 한 병에 막 2,000 막 1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진짜 그 코카콜라의 상품 가치가 20배가 발전해서 가격이 20배가 오른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뭐 설탕 가격이 20배가 인상된 것도 아니에요. 그 설탕물, 검은 설탕물 대부분이 설탕일 텐데. 어쨌든 그 원료가 차지하는 그 비용은 되게 조금이기 때문에 원료 가격이 막 20배가 인상돼서 가격이 20배가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20배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래에도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코카콜라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페트 500ml 한 페트병에 4,000원에 파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4,000원에 팔 때쯤 되면은 당연히 집값도 그 돈가치 하락에 그 비례해서 단순히 숫자상으로는 그 가격이 내가 샀던 그 금액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분양가 6억짜리를 12억에 샀는데 이게 뭐 한 20억에 거래돼. 근데 그게 과연 돈을 번 것인가는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그것만 오른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물가 대비로 내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를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물건값은 강남의 집값은 물건값 대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20배 오를 동안 강남 집값은 이제 뭐 45배 뭐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물건값을 방어하고도 차익을 남긴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집이 진짜 아무리 진짜 똥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또 화폐 가치 하락함에 인해서 내가 거래했던 금액보다 숫자상 그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더 높아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야. 그게 뭐 당장 내년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내 집뿐만 아니라 남들 집도 다 오르는데 그게 남들 집만큼 오르느냐 남들 집보다 못하게 올랐느냐 아니 남들 집보다 더 올랐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 집보다 더 오르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요. 위치가 중심 위치인가 좋은 위치인가 아니면은 그 개발 호재들이 다 많아가지고 그게 다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호재들 그러니까 진짜 뜬구름 잡는 뭐 여기에 뭐가 생긴다더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지금 공사 착수했다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뭐 땅이라도 파고 있다던가 그런 현실화되고 있는 호재들이 있는 지역인가 뭐 세 번째는 뭐 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호하는
형식의 이제 양식의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게 뭐 인프라가 됐든 아니면 뭐 주변에 직장이 됐든 뭐 아니면 학군이 됐든 그런 거를 좀 병원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있는가. 개발 점점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인가.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집값 하락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올라간 내 집을 팔고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상승기에 또 오른 내 집을 팔고 그 돈에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서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게 그동안 한국 사회에 굴러왔던 삶의 방식인데, 하락기에는 갈아타기를 당연히 떨어진 내 집을 손해보고 팔고 또 덜 떨어진 집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누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지금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 어쨌든 내 것도 하락했지만 좀 더 좋은 위치, 좋은 인프라, 좋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집도 지금 하락 시기니까 갈아타기.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려면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 아, 이게 되게 그러네. 평수를 줄을 줄여서 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 10평 살던 사람이 20평짜리 집에 살 수는 있지만 20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 10평짜리 집에는 못 살거든요. 그게 진짜 좁아요. 좁은 게 느껴지고, 한 번 더 좋은 걸 맛본 사람은 사실 더 안 좋은 곳에 살기 힘들고, 저처럼 이제 이런 오피스텔에 한번 맛들린 사람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뭐 연립주택 이런 데는 좀 못 살거든요. 약간 뭔가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고, 모기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고, 뭐 엘리베이터도 잘 고장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삶의 질을 떨어 아, 내가 말하면서도 참 내가 밉다. 재수 없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냥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오를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그냥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거 저는 딱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연끌을 했으면은 그냥 좋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샀으면은 베스트죠. 그러면 이제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위치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위치의 매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다시 집값 상승기가 올 때도 흔히 말하는 이제, 왜 집값은 강남 강남이 먼저 오르고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반대로
나중에 오른 지역 먼저 떨어지고 강남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진다. 그래서 집값이 서초구 강남이 떨어지면은 전국이 다 떨어진 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강남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떨어진 신호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오른다. 먼저 빠진 데부터 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산 집이 먼저 빠진 지역에 있으면은 나보다 빨리 빠지지 않은 쪽으로 옮겨가야지 오를 때 그만큼 내게 더 먼저 오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풍선 효과 때문에 결국 내 지역에도 언젠간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혜택을 늦게 받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그 혜택을 받고 팔려고 하면은 이미 다른 지역은 먼저 올라서 또 나는 이 같은 끝물 라인의 집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 라인을 땡겨 와야 나중에 올랐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먼저 올랐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주식도 똑같아요. 우량 기업이 오르고 나중에 짜투리, 잡주 같은 것도 따라서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올라가는 거를 사놔야 내게 먼저 올랐을 때 오른 걸 팔고 나중에 오를 걸 사서 또 걔가 오르면 또 팔고, 그러니까 수익을 이중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내가 끝자락에 있는 주식을 사놨어. 그럼 얘가 남들이 오를 때 구경하다가 내게 올라서 팔았더니 남들 건 이미 다 올라가 있어서 추가로 먹을 수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결국 똑같아요. 강남이 먼저 오른다 했잖아요. 뭐 강남에 꼭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잠실이 있는 송파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노도강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른다 치면은 순서가 1, 2, 3이나 치면 먼저 오르는 지역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에요. 그러면 오른 거를 팔고 차익으로 노도강 쪽을 또 사놓으면은 나중에 또 여기가 또 오르면 또 팔고 차익을 남겨서 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냥 진짜 끝자락에 오르는 걸 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다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상승기에도 내가 산 물건까지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질지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되게 심적으로 버티기도 힘들고 하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베스트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갈아타기를 해서 상승기에 좀 더 상승 탄력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게 금액대가 큰 물건이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참 쉽게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과연 얼마만큼이 있는 집인지 이제 가치 평가를 내가 산 물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지금 냉정하게 예를 들면 뭐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다. 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손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팔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얘가 평가하기에 우리 집은 8억의 가치야. 근데 이게 6억이나 5억의 거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절대 겁먹지 말고 팔면 안 돼요. 내가 한 평가가 정확하다면은 다시 8억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치평가를 하란 말은 최소한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손해를 보고 팔면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오를 때는 원래 가치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을 때까지, 그러니까 버블이 낄 때까지 오르고, 떨어질 때도 공포 심리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더 하락하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의 가치는 이건데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하면은 실제 가치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올바른 가치, 올바른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을 노트나 이렇게 휴대폰 같은 데 적어 놓고, 만약에 진짜 금리가 미친 듯이 튀고 집값이 막 미친 듯이 폭락하더라도, 그러면 중심을 딱 잡아 놓으면 그 노트를 보면서, 그래, 이 가격은 맞아. 이 가격보다 밑에는 팔면 안 돼. 라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야 그걸 보면서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최소한 사소한 거라 좋아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은 최대한 찾아 놓으세요. 어, 주차장이 아파트 세대 구성원보다 주차장 차 대수가 많다. 이런 것도 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병원이나 학교가 있다. 이거죠. 근데 뭐 가까운데 뭐 시끄러운 거 철도가 있다. 이런 건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러면은 바이 유바.